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실리콘밸리가 서울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선 인터넷망을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인터넷 강국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 보안 강국으로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더 리더 오늘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백기승 원장님과 함께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안 강국 그리고 IC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많이 알려진 기관입니다만 또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좀 다른 얘기부터 하면 그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지가 한 7만 년 전부터라는 설도 있고 좀 더 인간다운 모습이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출현한 게 한 4만 년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한 삶에 대한 어떤 욕구, 그다음에 안정된 삶에 대한 갈구,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보면 그 인터넷 기반 위에서 우리가 ICT 진흥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만들 거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와 국가 여기 안전은 또 누가 지키느냐 이런 그 똑같은 그 두 개가 비슷한 그런 그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저희 인터넷진흥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터넷 기반 위에서 IT 산업의 진흥과 정보 보호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9월에 이제 취임하셨죠. 한 네, 9개월 되신 건데 그동안 좀 어떤 일에 역점을 두셨는지요? 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의 인터넷은 별도의 공간처럼 사이버 공간이 우리 이 리얼 공간과는 좀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년 사이에 저희들 귀에 익습니다만 IoT라든지 ICBM, 사물 인터넷, 네 그렇습니다. 사물 인터넷 또는 또 ICBM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난 2년 사이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여러 그 해킹 사건이라든지 320, 625, 그 전에 77 디도스, 또 작년에 한수원 등등등 그리고 또 개인정보 대거 유출 이런 것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조차도 다가오는 이런 미래 인터넷 사회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따로 있을 때는 그것이 기술이나 기능으로 보여졌던 것이 지금은 그 인터넷 기반 위에서 어떻게 국가,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고 갈 거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위로서 또는 가치로서 이 하나가 과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건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가치화됐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나 우리 정부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의 기능적, 기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상태로 과연 미래가 우리가 쉽게 맞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의 틀을 바꿔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무엇 중점을 뒀냐 할 때 저희들은 첫째,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기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롤이 무언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했고요. 하나는 사회의 각 분야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보 보안, 보호의 이제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관련해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국회 통과하고 이제 6월 22일 날 제정 공포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또 이 관련해서 인터넷진흥원에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법안 통과와 제정 공포로 인해서 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게 되시는지요? 예, 일단 먼저 뒤늦게나마 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통과됨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영세한 그런 정보보호 산업들이 이제 좀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다, 성장의 돌파구가 생겼다라고 보고 또 하나 과거 정보화 예산의 몇 프로를 이렇게 잘못 세팅된 관계로 정보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서 별도 예산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이 정보보호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예. 좀 더 발전을 혁신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진흥원은 이 정보보 산업법 관련해서 저희가 5년마다 이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새로 또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각종 분쟁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또 그리고 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한 2년 후에는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시죠?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예. 3월 달에 그 나주에 신축 청사 착공을 했습니다. 예. 이게 16년도 말 정도면 완공이 될 거라고 보이고 17년에 이사를 이제. 예, 그렇죠. 17년 봄쯤 이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사실 나주와 서울은 KTX가 연결돼 있지만 사실 좀 먼 거리 좀 멀죠, 다른 데 비해서. 예, 그래서 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잘 조화롭게 기능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양쪽으로 배분을 시켜서 업무와 또 인력에 대한 안정을 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거기 이제 가게 되면 한국정보보호원 등 이제 3개 기관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한 600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인터넷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 여기 3개 기관 통합과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600명이라는 대규모 조직인데 이제 큰 식구 이동하는 건데 현재 또 잘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지 지역 경제 활성화하게 기여하자는 원래 취지도 또 잘 부합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머니까 네. 또 이탈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데요. 저희는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방송통신국제교류진흥원 이 3개 기관이 통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은 한 600명 남짓 되는데 지금 서울에는 그 키스크라고 그래서 저희가 치매 대응센터 인력과 일부 인력이 좀 잔존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나주로 많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저희 인력들이 이제 나주 이전에 따른 좀 어떤 생활의 불편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 또 특히 저희 진흥원은 이 정보보호 치매 대응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이 기술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예.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뭐 CISO라든지 이런 직군이 열리고 이러면서 외부의 어떤 유출 요인들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생각해서 최근에 미래부하고 함께 예. 저희들이 좀 사실은 급격하게 사고들이 나면서 저희들이 인력과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예. 전체 600여 명 중에서 한 360여 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계약직입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예. 문제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성을 높여서 예. 지금 기재부하고도 좀 정원증 확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또 뭐 휴가라든지 뭐 다양한 걸 해주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만은 더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터넷진흥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예. 자긍심 같은 게 우선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자긍심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어학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인터넷진흥원의 나주 시대가 또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인터넷진흥원이 하는 이제 본격적인 업무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IoT,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하셨고요. 지금 뭐 오라클이나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 또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국내 기업하고 또 이제 그런 사물 인터넷 산업 네.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맞습니다.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IoT 혁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 글로벌 기업들 예. 저희들이 이제 9개 글로벌 기업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오라클 이외에도 구글이나 IBM이나 세스코 같은 데들 포함해서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 민간 기업도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정부 기관도 9개 정도가 참여해서 모두 27개 기관이 IoT 혁신센터라는 내에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기관들이 참여 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IoT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그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중심으로 해왔고요. 예. 올해는 그보다 한 단계 좀 진일보 시켜서 지금 그 참여한 기업들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을 예. 발굴해서 개별 그 쇼케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스코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10여 개 기업을 좀 선보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기업 정도를 그 지금 본사로 천거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저희들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또는 뭐 유럽의 어떤 그 IoT 관련된 중심 시장에 저희 기업들을 그 이렇게 직접 같이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물 인터넷에 이어서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게 핀테크. 네. 이제 금융기관에서 금융과 IT 결합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또 핀테크 하면은 이제 큰 기업들도 있지만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이제 규제와 장벽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핀테크랑 잘 융합돼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그 폐쇄성이라고 그럴까 예. 관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빨리 그런 부분들이 오픈되고 공유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실 핀테크의 첫 번째는 자기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나 모든 것이 자기 책임 중심으로 은행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수용해 줄 때 IT 기업들이 자신 있게 그런 어떤 기술들을 선보이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고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보라든지 다른 방식들을 체크하더라도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호 문제는 단순히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은행이 갖고 있는 철학이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 아마 이런 그 다양하게 이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그런 어떤 핀테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접목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정보 보안 문제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공인인증서가 이슈가 사실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인식 기술, 뭐 눈의 홍채나 이제 지문 등을 활용한 인증 방식 그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고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지? 그 먼저 좀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액티브하게 없애달라는 그것 때문에 한번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액티브엑스 자체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을 하고 또 어떤 기술의 경도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업체 자체들도 그만한 투자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저는 저 PKI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본인 인증이나 그 다음에 무결성 등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PKI 기술보다 더 완벽한 기술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신체 어떤 그 바이오 인식 기술, 이런 파이도하고 그리고 이제 PKI 기반 기술이 합쳐져서 가장 강력한 핀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 지금 이 액티브엑스 기반이 아닌 그 non-액티브엑스 기반 위에서 PKI 기술, 인증 기술 이것들을 개발해서 9월이면 아마 새로운 버전 2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홍채나 무슨 지문 또 아울러서 이 피부나 또는 심장 우리 이런 이 박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절대 복제가 불가능한 그런 보안 인식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적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뭐 오늘 내내 주제가 이제 정보 보호, 보안 문제인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을 할 고급 인력들이 많이 양성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한국 실태 어떻게 보시고 인터넷진흥원은 좀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볼 때 지금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현재 앞으로 한 2019년까지 2만여 명 이상 그 인력이 부족할 거다 지금 다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지금 36개 대학 그리고 뭐 10개 정도 남짓한 그 고용 계약형 석사 과정
그리고 뭐 특성화대학 간세군대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도 예. 연에 저희들이 한 800명 정도 남짓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예를 들어 보면 약 200개 대학에서 정보보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씩만 나와도 6,000명이 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좀 부족하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키사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최고급 역량을 갖춘 그런 그 정보보호 인력을 육성하는 K실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그 우수한 보호와 정보보호 역량을 갖춘 인력이 육성이 되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들이 또 의뢰에서 비옵이라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데에서는 직장인이 아니라 일반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그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최고의 과정을 또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견급 이상에서 중간 성적 이상급에서 인력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미래부에서 준비한 KICT 전략에 따라서 한 16년도 내년에는 국가 사이버 인재 육성 센터 같은 형태로 보다 크게 개편이 돼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준비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인터넷진흥원도 이제 비정규직구율 한 42%. 네. 근데 사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오게 하려면 처우도 좋아지고 신분도 좀 개선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오신 김에 정부한테 좀 예산 좀 많이 달라고 좀 말씀. 사실 그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보보호산업진흥법하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의미를 생각했던 게 이제 정보보호가 별도 코딩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 5년여에 걸쳐서 계속 한 2,100억에서 2,500억 사이, 그러니까 올해가 2,500억 정도가 됐는데 알다시피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지금 요청한 게 의회 요청에 140억 달러입니다. 14조입니다. 그러니까 14조. 이거 뭐 14조 대 2,500억 한번 규모면에서 하겠죠. 저기다가 저희가 좀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 정보 보호는 정보화 분야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와서 정보 보호는 아마 선행하는 50%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 보호가 백업이 되지 않는 어떠한 ICT적 구상이나 개발이나 상상이 다 무의미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과거 정보화의 5% 예산, 정보화 예산의 5%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뭐 저희들이 앞으로 끌고 나가기 어렵다. 심지어 제가 어느에서 얘기한 게 누가 2조 5천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생각하는데 정말 좀 그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예산을 운영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향후 무엇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떤 그 변화와 발전과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가 보고 거기에 좀 더 이런 예산들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보보호는 굉장히 퀀텀 점프 예산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IoT 시대라고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뭐 기사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분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IoT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IoT 관련해서 이 세계를 지금 저거할 만한 OS도 플랫폼도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기업마다 열심히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좀 덜 돼 있고요.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분야는 빨리 그런 부분에서 각 시청 프로젝트별로 정보보호 분야도 좀 특화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자체로도 테스트베드를 갖춰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지 않는다면 IoT 시대가 열리더라도 누구의 IoT 시대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좀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지금은 뭐 이제 데스크탑을 이용한 온라인 이미 넘어서서 이제 스마트폰 활용한 모바일 인터넷까지 해서 뭐 이제 인터넷으로 전 지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사회 전체적인 문화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윤리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인터넷 진흥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IoT 시대가 되면 접점이 260억 개다, 이 센서까지 하면 1조 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접점이 생기는 곳에서 기술적으로 100% 방비를 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화, 윤리,
그리고 예. 법제, 글로벌 협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안전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기초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윤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인세라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뭐 그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뭐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예.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회와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죠. 요즘에 보면 어른들이 인터넷 상에서 폭력 또는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청소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저희 예. 조사 결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대상도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윤리나 책임감을 좀 장착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어른들이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어른스러워질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른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기승 원장이 이끄는 인터넷진흥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앞으로 청사진 비전이 있으실 텐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기능과 기술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제 인터넷은 기술과 기능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반 위에서 성장, 경쟁력, 이익, 편의 이걸 못 만들어내면 저번 때 개인부터 시작해서 기업, 국가가 전부 다 무능한 것이 됩니다. 또 여기에 접속을 하지 않고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거기에 접속을 하고 내 개인의 정보가 사라지고 또 뭐 입학이 취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수원 같은 데가 침해당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내 줄 거냐 하는 문제. 이걸 못 지키면 제가 볼 때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예. 두 가지는 이제 기능 기술이 아니라 가치가 됐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맞는 형태 맞게끔 우리 정책 또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일하는 과정 이런 예. 패러다임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또 특히 미래 인터넷 시대의 중요 가치라고 하는 협업, 예. 그다음에 융합 그리고 연결 이건 저희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융합하지 못하고 협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 인터넷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저희 인터넷 진흥원이 할 일은 기술적인 어떤 방비도 중요하고 이게 제일 우선돼야 되지만 아울러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변화, 인터넷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변화 이걸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런 사회에서 인터넷 정보 보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백기승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